저는 3년간 키운 24만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 업로드를 중단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구독자 수와 수익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채널로 상품 판매도 했었고 월 4,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1년 동안 월 평균 1,200만 원의 매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채널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구독자 10만 명과 실버 버튼을 부러워하죠. 또한 유튜브에서 나만의 상품을 판매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수익을 시급으로 계산해보면 직장인보다 적게 버는 유튜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상품 판매를 하는 유튜버들도 포함입니다. 과거에 저처럼 돈은 벌고 있어도 매일 12시간씩 쉬지 않고 컨텐츠를 만들고 상품 판매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만 들리죠. 드라마, 예능 쇼츠부터 시니어 롱폼, 요즘은 쇼핑 쇼츠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쇼핑 쇼츠로 몇 천만 원은 정말 우습게 버는 것처럼 보여요. 3년간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꾸준히 만들어 본 저조차도 혹할 정도로 자극적인 내용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도 시니어 채널 운영했다가 엄청 기회다 라는 말에 다시 쇼핑 쇼츠를 하고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더 이상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면 정말 누구나 돈을 잘 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왜 24만 채널을 중단하게 되었는지, 또한 쇼핑 쇼츠에 대해 제 생각은 어떠한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또한 유튜브로 돈을 벌고 싶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오늘 영상은 이해될 때까지 정말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요즘 유행하는 쇼핑 쇼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쇼핑 쇼츠가 돈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쇼핑 쇼츠를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이냐면 하루 2시간 이상 내기 어려운데 월급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는 분들이에요. 왜 그런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쇼핑 쇼츠는 트렌드가 빠릅니다. 그래서 조회수 그래프도 보면 급격히 올라가다 심정지 된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영상을 계속 올리지 않으면 수익이 끊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영상을 공장처럼 계속 뽑아내야 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바뀌는 트렌드를 계속 파악하면서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 2시간씩 영상 만들어서 꾸준히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쇼츠는 많이 만들수록 버는 돈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냐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조금만 달리 생각해보면 결국 내 시간을 더 투입하지 않으면 돈이 벌리지 않는다는 말과 같아요. 쇼핑 쇼츠로 월급 이상의 수익을 벌려면 어쩔 수 없이 하루 2시간 작업 시간을 3시간, 5시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거예요. 직원 뽑아서 쇼츠 만들면 되지 않냐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직원이라면 쇼핑 쇼츠로 영상 만들면 쉽게 돈이 벌리는 걸 알았어요. 그럼 굳이 누구 밑에서 일할 것 같으세요? 바로 나가서 혼자 하겠죠. 그리고 혼자 나가서 시작한 사람도 똑같은 직원 문제를 겪게 될 거예요. 결국 혼자서 여러 채널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바로 트렌드만 쫓아야 한다는 겁니다. 트렌드를 쫓는 게 무슨 문제지 싶을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2023년도에 유행했던 탕후루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당시 탕후루 매장이 2023년도 한 해에만 1,000개가 넘게 생겼다고 하는데 하루에 2개꼴로 매장이 생긴 거죠. 그렇게 2023년 하반기에 정점을 찍고 2024년도가 넘어가면서 인기가 급격히 식었어요. 그로 인해 폐업하는 탕후루 매장들이 속출했죠. 저는 쇼핑 쇼츠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탕후루가 유행하면 탕후루를 팔고, 두쫀쿠가 유행하면 두쫀쿠를 팔고, 내 브랜드를 만들려고 시도하기보다 유행만 쫓는 거죠. 이 사이클을 한두 번 반복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지치게 됩니다. 이번 유행은 언제 꺼질지, 또 다른 유행은 다시 언제 올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죠. 쇼츠 조회수가 안 나오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오프라인 매장은 권리금부터 큰 돈이 들어가지 않냐, 쇼츠는 무료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오프라인 매장보다 나은 거지 객관적으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쇼핑 쇼츠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고액의 쇼츠 강의로부터 여러분의 시간도 투입되는 비용이니까요. 그래, 그럼 쇼핑 쇼츠는 하지 말라는 거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쇼핑 쇼츠를 컨텐츠 제작 훈련으로 시작하면 너무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부업으로 시작하고 싶다면 큰 돈을 목표로 하기보다 유튜브 영상 편집 스킬과 컨텐츠 제작 방법을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또 지속할 수 있고요. 또한 쇼핑 쇼츠는 고액 강의를 듣기보다 유튜브에 나온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혼자 할 수 있거든요. 만약 나는 영상
영상 편집 방법을 몰라서 돈 주고 배우고 싶어 라고 한다면 영상 편집만 오프라인 교육으로 따로 배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쇼핑 쇼츠는 별다른 스킬과 능력을 요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편집하는 방법과 레퍼런스 쇼츠를 찾는 방법만 알면 돼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일단 영상 편집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간단하게 제가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판매하고 싶은 상품을 검색해보세요. 상품은 등산화부터 전등, 테이블, 컴퓨터, 다이소 등 다양한 상품들을 모두 다루면 됩니다. 어떤 상품으로 컨텐츠를 만들지 모르겠다면 쿠팡 메인 페이지의 카테고리만 봐도 아이디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조회수 잘 나온 쇼츠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쇼츠를 만들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 파악한 구조에 맞춰 스크립트를 쓰고 쿠팡 파트너스를 붙이면 돼요. 그리고 만약 구독자 1만 명이 안 된다면 채널 프로필에 쿠파스 링크를 넣고 영상 마지막에 프로필 링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상품이 많아지면 인포크링크 같은 사이트를 사용하면 여러 링크를 한 화면에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영상 소스는 어떻게 찾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영상 소스는 1688 알리바바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품 페이지 상단에 영상 소스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쿠팡 상품과 동일한 제품을 1688에서 찾고 싶을 수 있죠. 이때는 올 프라이스 소싱 도구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되는데 설치 후 상품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돋보기 아이콘이 표시가 됩니다. 클릭하면 이미지 속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1688, 타오바오 등 중국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확장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요. 쇼핑 쇼츠를 시작해보고 싶은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쇼핑 쇼츠는 일단 조회수 잘 나온 쇼츠의 구조를 분석하고 분석한 구조에 맞춰 만들어야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그렇다고 대본을 똑같이 카피하면 안 되겠죠. 나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지 않으면 채널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서 쇼핑 쇼츠를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상품 판매는 제가 실제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러분이 상품 판매를 하고 싶다면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체크해서 상품을 정해야 해요. 바로 객단가와 재구매인데 이 두 가지 조건을 체크하지 않는다면 같은 시간과 노력 대비 상대적으로 성과가 안 나올 거예요. 마치 나랑 친구가 둘 다 같은 시기에 샀던 1억 원의 아파트가 2억까지 오를 동안 친구의 아파트는 4억이 오르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판매하려는 상품이 객단가 5만 원 이하이거나 상품의 재구매 주기가 1년 이상이라고 한다면 판매를 정말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조건 모두 부합하지 않는 운동용품을 판매했거든요. 그 결과 유튜브로 계속해서 신규 고객을 유입시켜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조회수가 안 나오면 바로 매출도 떨어졌죠. 마치 밑이 깨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운동용품의 판매 객단가가 15,000원이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영상 조회수가 10만 회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중 5% 정도가 쇼핑몰로 유입되었고 그 5% 중에서 4%가 상품을 구매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10만 명 중에서 5%면 5,000명이고 5,000명 중에서 4%면 200명이죠. 객단가는 15,000원이니까 200명 곱하기 15,000원 하면 3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영상 한 편에 300만 원 많이 번 것처럼 느껴지죠. 영상 10개 올려서 100만 조회수 찍으면 3천만 원을 벌 수 있겠다고 희망 회로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일단 영상을 올릴 때마다 10만 조회수를 찍는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사람들의 관심사와 트렌드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롱폼의 경우 영상 한 편 만드는데 최소 10시간 이상은 걸리거든요. 10시간도 직접 촬영하는 영상을 말해요. 저 같은 경우 영상 클립을 다운받아서 편집을 했고 한 편당 30시간의 제작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하면 대략 4일 정도 걸려서 영상 한 편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영상 한 편 만드는데 30시간이나 걸리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롱폼은 주제, 제목, 썸네일, 스크립트, 영상 편집, 업로드 세팅까지 해야 할 작업이 정말 많습니다. 솔직히 퀄리티 낮은 영상이면 10시간 안에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완성된 영상에서는 상품 판매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매주 영상 한 편씩 만들어서 올린다고 했을 때 월 1,000만 원 매출을 만드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객단가만 1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려볼게요. 앞서 200명이 구매했다고 했을 때 5만 원이면 얼마죠? 1,000만 원이에요. 그럼 한 달에 10만 조회수를 만들면 월 1,000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일수록 처음부터 어느 정도의 객단가가 형성된 시장에서 시작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체크해야 할 건 재구매 주기예요. 제가 판매했던 운동용품은 한 번 구매하면 부셔지지 않는 이상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객단가도 낮은데 재구매도 안 되는 정말 난이도가
객단가가 높았던 상품인 거죠. 반대로 화장품, 식품, 플랫폼 같은 상품은 주기적으로 재구매를 하게 되는 상품입니다. 이건 그냥 상품의 특성이라 달리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과거에 열정만 가지고 피트니스 시장에 들어갔거든요. 후회하진 않아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제품을 판매할지 반드시 기획하고 시작할 거예요. 열정과 의지만으론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원하는지는 반드시 고려하고 상품과 시장을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하루 2시간 투자할 수 있고 월 500만 원 이상의 꾸준한 현금 흐름이 필요해 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객단가 10만 원 이하이거나 재구매가 없는 상품은 어렵습니다. 또한 재고 자산을 쌓고 시작하는 사업은 더더욱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떤 상품을 판매할 수 있냐? 너무 한정된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식품 같은 경우는 객단가 1만 원이라 한다면 최소 5개씩 묶음 판매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재고 자산을 쌓고 싶지 않다면 디지털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직접 컨설팅하는 서비스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객단가 5만 원 이상의 상품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또한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면 너무 좋겠지만 한 가지만 충족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상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두 가지 조건에 맞춰 상품을 한번 기획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상품까지 정해졌어요. 그럼 이제부터 SNS로 상품을 알려야겠죠. 이 방법도 정말 제가 깊게 깨달은 내용이 있어요. 일단 객단가가 낮으면 쇼츠를 주력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객단가가 높아서 고객이 구매하기까지 충분한 고민과 시간이 필요한 상품이라면 롱폼을 주력으로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매한다고 해볼게요. 매장 한 곳만 들린 다음 구매하진 않을 거잖아요. 여러 매장을 돌아보면서 다양한 차종을 비교해 본 다음 구매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다이소에서 국자 하나 사는데 1시간 이상 고민하시나요? 그냥 이게 좋겠다 생각이 들면 바로 구매하지 않으세요? 이처럼 내가 판매하는 상품의 객단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그에 맞는 전략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다시 운동용품을 판매한다면 무조건 쇼츠로 승부를 보겠죠. 롱품은 올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내 상품을 구매할 때 고객이 어느 정도의 고민이 필요한지 알고 그에 맞춰서 컨텐츠 전략을 세워야 해요. 저는 이 점을 무시해서 많은 시간을 컨텐츠 제작에 쏟아부었습니다. 롱폼을 해야 한다고 고집하면서 끝까지 롱폼을 만들려고 붙잡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래서 그만둔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의 저처럼 유튜브 채널을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수익이 없으면 포기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딱 3분만 선정해서 무료로 도와드리려 합니다. 저는 이 3분이 성공하는 걸 알려서 그만두려고 했던 분들도 자극받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그러니 혹시 SNS로 돈을 벌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미 포기한 상태라면 아래 설문지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11일 일요일까지 받고 12일 월요일에 회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뽑힌 3분은 수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포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겁니다. 과정 중에 어렵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할 것 같은 분들은 정중하게 신청서 제출을 미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쇼핑 쇼츠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와 상품 판매 시에 확인해야 할 2가지 조건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혼자 시작하는 건 정말 어렵죠. 막막하고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알려드려도 여러분이 실행하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 일단 너무 많은 고민보다 영상부터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남들이 이 주제가 조회수가 잘 나온다, 이 주제가 돈이 된다 라고 말하는데 일단 그런 거 다 듣지 마시고 그냥 내가 찾은 레퍼런스 영상 참고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영상 10개까지는 그냥 만드세요. 그 다음 돌아보면 여러분이 만든 10개의 영상에서 뭐가 부족했는지 피드백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 부분을 개선해서 또다시 영상 10개를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높은 조회수를 만들고 상품 판매까지 시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이 과정을 좀 더 빠르게 직접 배워보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설문지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도 각자 원하는 일을 해내는 날이 되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